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관련해서 최근에 좀 시끄러운 문제들입니다. 네, 특히 그 미 공군하고 하던 큰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소식하고 또 스타쉽 우주선 발사 때문에 생기는 환경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스페이스X 관련해서 논란이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이 그냥 사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미 공군이랑 스페이스X가 같이 하려던 거 있잖아요. 그 극초음속 로켓으로 화물 보내기 프로젝트. 이게 멈췄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거요. 최대 100톤짜리 화물을 뭐 전 세계 어디든 90분 안에 보낸다니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계획이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죠. 근데 이제 공식적인 중단 이유는 발사 예정지였던 태평양 존스턴 완초, 여기 환경 문제였어요. 환경 문제요? 네, 거기가 이제 희귀조류 서식지이기도 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인데 로켓 발사하면 당연히 여기가 파괴될 수 있다. 이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반대 청원 서명도 한 3,800명 넘게 했다고 하고요. 근데 단순히 환경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멈췄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뭐랄까 좀 안 좋잖아요. 공개적으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혹시 이 환경 문제가 그냥 좀 내세우기 좋은 명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좀 설전을 벌였었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 연장이라던가 뭐 예산안 이런 걸 비판하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스페이스X가 이미 따낸 그 정부 계약 있잖아요. 한 220억 달러 규모인데 이거 취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요. 머스크가 또 갑자기 아메리카당인가 창당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맞다. 그런 일도 있었네요. 네.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 국방부의 어떤 전략적인 계산도 좀 들어갔다는 분석이에요. 전략적인 계산이라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블루 오리진 같은 다른 경쟁사들을 좀 키워서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 심지어 이게 국가안보 우주발사 그 NSSL이라고 부리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단순히 환경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NSSL이 미국의 아주 민감한 군사위성들을 쏘아올리는 핵심 프로그램이거든요. 와, 결국 표면적으로는 환경 문제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현직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인 긴장 관계 그리고 국방부의 장기적인 큰 그림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거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복합적인 거죠. 공군이 다른 발사 장소를 찾는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프로젝트가 다시 제대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를 둘러싼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스X의 정말 핵심 프로젝트죠. 스타쉽 우주선. 이거 시험 발사하면서 국경 넘어 멕시코까지 환경 오염을 일으켰다는 문제인데요. 이게 상황이 꽤 심각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 로켓 엔진 시험하다가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폭발 파편들이 국경을 넘어서 저기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에 있는 브라보강 근처까지 날아간 게 확인됐어요. 국경 너머까지요? 네. 그래서 멕시코 현지 환경단체 코니비오 글로발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해안가에서 수거한 잔해만 해도 1톤이 넘는다고 하고요. 녹슨 철 조각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로고가 찍힌 알루미늄 파편, 심지어는 4m짜리 탱크 모양 구조물 같은 것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요. 1톤이요? 세상에. 아니 4m짜리 탱크 모양 물체라니요. 그게 그냥 날아갔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지역이 캠프 각시 바다거북이라고 아주 심각한 멸종 위기종의 주요 서식지라는 거예요. 바다거북이요? 네, 로켓 발사할 때 그 엄청난 진동 때문에 거북이 알 부화가 잘 안 되고 실제로 새끼 거북이가 최소 300마리 정도 폐사한 걸로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해변에 묻힌 그 금속 잔해들을 어미 거북이가 먹을 수도 있다는 위험도 제기되고 있고요.
생태계에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300마리나 폐사했다니. 네, 상황이 이러니까 멕시코 정부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스페이스X를 상대로 국제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멕시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설 정도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스페이스X 측에서는 뭐 자체 분석 결과 그 잔해들이 유해하지 않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랑 협력해서 빨리 치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발사기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나 비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고가 자꾸 반복되니까요. 스페이스X의 해명도 좀 무색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스페이스X가 분명 우주기술 분야에서는 정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환경 파괴 논란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 같은 정말 복잡한 숙제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만 정부 계약으로 63억 달러를 따냈다고 하니 정말 잘 나가는 건 맞지만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기술 혁신의 엄청난 속도하고 또 그에 따르는 환경적, 사회적 책임,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현재의 어떤 규제라던가 사회적인 합의가 이 변화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말하는 빠르게 움직이고 부딪혀라 뭐 이런 방식이 우주 개발이나 환경 보호 같은 가치랑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류의 활동 모델을 우주로 넓히는 이 거대한 진보 앞에서 우리가 지구 환경과 사회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 그 적정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